자,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죠? 우리 독서 교재의 기술 네 번째, 그죠? 교재 페이지는 167페이지 됐니? 예. 이 지문도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요게 이제 예전에 EBS 교재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도 두 번에 나온 적이 있어. 그리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그때 당시 또 자주 나왔던 어떤 지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볼만한 글인가?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볼만하죠. 그죠? 예. 근데 고3 수준은 사실 아닌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든단 말이야. 자, 일단은 한번 단락부터 나눠봅시다. 그죠? 자, 화석 연료의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랭킨 사이클이란 앞에다가 2.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가서 앞서 언급했듯이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6이 랭킨 사이클은 앞에다가 4. 다시 저온 사이클로서의 앞에다가 5.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6이 랭킹 앞에다가 6. 그리고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보세요. 화석 연료의 고갈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더라. 그렇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석유가 많이 어쩐다고요? 줄어들고 있더라. 그런 얘기 하고요. 또 석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캐지도 않죠. 그죠? 예, 환경 오염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여하튼 간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고요. 자, 따라서 답변을 딱 맞춰놓고요. 그러면은 다시 내용 교체해야 되겠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화석 연료를 만다고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들을 만다고요.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석탄을 떼우지 아니하고도, 그죠? 예. 결국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구들 활발히 수행하고 있더라. 최근에는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최근 재생에너지, 어이구야, 특히라고 했냐? 특히 답변을 간추놓고요. 체크.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스페셜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뭐하다?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오케이. 특히 저온 여론을 통해서 전기를 얻기 위한 시스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 랭킨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럼 요거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온 여론을 통해서 전기를 얻기 위한 시스템. 그걸 말하고 한다고요? 유기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대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뭐하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글 쓰는 입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독자인 우리도 뭐 해줘야 되겠어? 주목해줘야 되겠죠. 그죠? 주목. 됐습니까? 미안해요. 주목이 아니라 주목이죠. 됐나?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유기 랭킨 됐나요? 예.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요? 소개를 해놨더라라는 말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유기 랭킨 사이클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야? 논제가 된다라는 것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다고요? 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랭킨 사이클이란, 랭킨 사이클이란 다시 또 네모 깡 맞춰놔야 되겠죠. 그죠? 예.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유기 랭킨 사이클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유기라는 말은 일단 빼고, 그죠? 랭킨 사이클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랭킨 사이클은 뭔데? 봤더니만은, 전기기관의 일종으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구조, 를 말한다고요? 랭킨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화력 발전을 비롯한 그죠? 발전 시스템에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1차적으로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놨더라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증기기관에 어떤다고요? 그래. 일종에 해당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기계적 에너지로 한다고요? 변화시켜주는 것이더라라는 거. 됐니? 예. 그러면서 화력 발전을 비롯한 발전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됐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은 됐나요? 펌프, 증발기, 터빈, 그리고 응축기로 요거 볼게요. 뭐 나왔습니까?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우리 기술 지문에서 특히나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술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구성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은 체크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됐니?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뭐가 있다라는 거야? 펌프, 그 다음에 증발기, 터빈, 그리고 응축기.
있기 됐습니까? 예,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주고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니? 예, 왜 그러냐? 나중에 문제에서 뭐 나온다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한다고 일치 불일치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기술의 구성 요소가 나오게 되면 그 구성 요소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사이클의 각 과정은 펌프에서의, 재밌죠? 펌프는 뭐 한다고요? 압축 과정. 됐습니까? 그 다음 증발기에서의 뭐 한다고요? 흡열 과정. 그 다음 터빈에서의 팽창 과정. 응축기에서의 방열 과정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구성이 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구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그러면서 이것은 일반적인 뭐 한다고요? 랭킨 사이클에 뭐 한다고요?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요. 이때 작동 유체로는 뭘 사용한다고요? 그래, 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펌프에서, 자, 일단은 제가 요거 잡고 들어갈게요. 펌프에서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 어차피 나중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분을 뭐 해줘야 돼? 살펴봐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펌프의 역할, 기능 다 아니? 모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이 부분 와가지고 펌프 딱 찾아가지고 그 펌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저 뒤에 응축기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맞습니까? 증발기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그냥 찾아가면 된단 말이야. 됐니? 예. 다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랭킨 사이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뭐 한다? 설명하고 있더라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요. 펌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압축된 물을 그죠? 그대로 갑니다. 압축된 물은 열원과 증발기 사이의 열 교환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상황 변환을 한다. 상변화에 대한 것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체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맞죠? 예. 그런 걸 상변화라고 얘기하죠. 계속 이제 증발기 출구에서의 증기가 뭐 나왔어요? 또 증발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터빈에서 터빈 다시 또 체크되는 부분. 그죠? 팽창됨으로써 발생되는 팽창일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며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 의해서 전력이 생산된다. 모르겠어요. 그죠? 네,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나오게 되면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됐니? 그러면서 계속 터빈 출구에서 과열 상태의 증기는 응축기에서 응축되어서 다시 또 뭐 나왔어? 응축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응축기에서 응축되어서 액체 상태로 바뀐 후에 펌프에 의해 압축되어 다시 증발기로 유입되는 과정을 뭐 하게 된다고요? 반복하게 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두 번의 단락에서는 딴 것이 아니라 이 랭킨 사이클에 대한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죠? 예. 이것의 무엇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뭐 한다? 또 간단히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과학기술 지문에서 과학실험 과정, 기술 원리 나오게 되면은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는 하려고 해줘.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간 걸리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예. 읽어나가면서 조금 더 집중해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시간은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됐니? 오케이. 여하튼 두 번의 단락에서는 그것의 간단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랭킨 사이클은 결국은 작동 유체로서 뭘 사용한다고요? 물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요점 나왔네요. 하지만 물은 고온의 열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만 열원 온도가 중저온일 경우에는 다시 숫자 나왔죠? 체크 딱 해놓습니다. 그죠? 예. 70에서 400도씨가 중저온이래. 됐나요? 예. 여하튼 그러한 중저온일 경우에는 시스템의 효율 저하로 인해서 실용성이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 잠깐만. 지금 이 부분은 됐니? 역조 다음이라서 우리가 밑줄을 껐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에서 작동 유체로서 물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뭐예요?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다시 말한다 그러면 고온의 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근데 중저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효율 저하로 인해서 실용성이 떨어진대. 있죠? 그럼 다시요. 어떤 기술이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한계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만다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해결해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나오겠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유기 랭킨 사이클은, 자, 이 부분입니다.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유기 랭킨 사이클은 이와 같은 중저온 여론의 적용 시에, 됐습니까? 예, 발생되는 기존 랭킨 사이클의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뭐가 된다고요? 아이고야, 대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보자.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은 이 기존의 랭킨 사이클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여론으로서의, 그죠? 예, 무엇이 무리 갖는 일종의 무엇에 대해서 한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해 놨어요. 그죠? 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중저온에서는 효율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더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것에 대한 뭐가 제시돼야 된다고요? 대안, 해결책이라는 거 제시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제시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만, 아하, 유기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었더라. 자,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논제가 뭐였지? 유기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그죠? 예, 알아보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랭킨 사이클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것도 어떤 작동의 여론으로서의 물이 갖는 그런 문제점을, 그죠? 예. 이제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기 랭킨 사이클이었더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화살표도 어떻게 주면 되겠니? 요렇게 한다고요? 넘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 부작용, 한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그 해결 방안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쭉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일단은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이제 유기 랭킨 사이클은, 그죠? 예,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과 뭐 한다고요? 동일하지만,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작동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한다고요? 랭킨 사이클과 뭐해? 그래,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렇지만 문제는 자, 앞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가졌으니까 물을 다시 여론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는데? 보세요. 아니, 여론이 아니라 작동 유출소 쓰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작동 유출소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 혼합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 뭐 나왔니?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유기 랭킨 사이클은 작동 유체로서, 그죠? 예. 자,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유기의 혼합물을 만다고요?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뭐 한다고요? 차이점을 또 제시한 것이더라. 이래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 유체로 삼았지만, 그죠? 예. 유기 랭킨 사이클에서는 그 작동 유체를 물이 아니라 뭐로 잡았다? 유기 혼합물로 잡았더라. 아, 그래서 이제 명칭을 유기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차이점이 되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작동 원리는 어떤다고요? 그래, 같아. 그죠? 예. 그러나 다만, 이제 뭐 한다고? 작동 유체만 조금 다를 뿐이더라. 이래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네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계속 갑시다. 이때 이제 작동 유체로 사용되는 유기 혼합물은 낮은 에너지 요론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뭐 한다고요? 낮아야 되고. 또 증기압이 어쩐다고 높아야 하며 터빈 입구의 질량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잡열이 작고 밀도가 큰 것이 상대적으로 뭐하다고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야? 작동 유체로서의 유기 혼합물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한다고요? 그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시해 놨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기 혼합물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끓는 점이 낮아야 하고, 또 증기압이 높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잡열이 작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어야지만 가능하더라.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외울 필요 있니?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오케이. 또 갑니다. 유기혼합물은 끓는 점이 낮아서 저온에서도 기화되기 때문에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하여 랭킨 사이클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죠?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유기혼합물을 작동 유체로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놨고, 그것이 일반적인 못하고 랭킨 사이클하고의 차이점이다라는 걸 제시해놨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기혼합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놨더라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자,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놨느냐라는 거. 됐니? 예. 자, 보시게 되면은,
저온 사이클로서의 유기랭킨 사이클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이용, 또 폐열 해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온 열 사이클과의 병합 운전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고야, 뭐라고요? 장점이 있더라. 그럼 장점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유기 랭킨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됐나요? 네, 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장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더라. 그래 되겠고요. 또한 폐열을 단순히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존의 폐열 회수 방법과는 어이구야 뭐라 그랬어? 또 달리 이래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기존의 폐열 회수 방법과는 뭐 한다고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이 또 제시되는 거겠죠? 자, 유기 랭킨 사이클은 고급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의 변환이 가능한 효과적인 폐열 회수 시스템이며, 또 작동 유체의 적절한 선정을 통해서 넓은 범위에서 열 에너지를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또 장점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저온 여론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스터빈과 같이 고온의 여론을 사용하는 시스템보다도 또 뭐하다? 안정성이 높으며 유지 관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뭐가 있다? 장점이 있더라.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유기 랭킨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떤다고 소개하고 있더라.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유기 랭킹 시스템에 관한 기본 설비 능력이, 뭐라고요? 미비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됐니? 자, 따라서 다시 또 내까 쳐놓고요. 자, 내용 정리가죠. 이러한 유기 랭킹 사이클 시스템의 실용화 및 또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시 한다면 아직까지는 어떤다고요? 기본 설비 능력이 미비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다시 뭐 해줘야 되겠어? 상용화 해줘야 되겠죠? 실용화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하기 위해서는 계속 미칩니다. 최적화 설계 기술의 개발과 함께 팽창기, 펌프 및 열교환기 같은 요소 부품의 국산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더라. 됐니? 예.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유기 랭킨 사이클 됐습니까? 예, 그 시스템을 상용화. 다시 한다면은 우리가 늘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될 거야? 해야 할 연구 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는데? 특히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 내용 한번 밑줄자. 대형 시스템의 개발보다는 중소형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뭐하다고요?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자, 결국은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은 실용화, 됐습니까? 예, 실용화 또는 어떤다고요? 상용화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상용화를 위한 일종의 뭘 제시했더라? 연구 과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더라. 그래 되겠네요. 이제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글의 내용 구조를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유기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논제를 제시해놨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랭킨 사이클에 대한 정의 내세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의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의 작동 원리 설명해놨어.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문제는 이제 이 랭킨 사이클이, 그죠? 작동 물체로서의 물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를 어떻다고요? 제시해놨죠. 됐니? 그러면서 이제 이 한계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유기 랭킨 사이클이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동시에 또 앞에 나오는 랭킨 사이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은 왜 또 설명했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 랭킨 사이클의 작동 원리도 그것과 뭐 한다고요?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앞에서 이제 유기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 유체로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또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죠? 예, 또 설명해 놨으면서 그 다음에 유기 랭킨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용화, 실용화되지는 못했더라. 그래서 앞으로 상용화,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글이 제시된 거 아니야. 그죠? 예.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돼요? 글의 구조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도, 그죠? 예. 어떤 것에 대해서 논술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적인 측면을 든다고요. 많이 고려해서 글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봐야 되겠어?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잡고 나면은 문제는 사실상 막 거저먹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1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보기는 이제 윗글을 읽고, 그죠? 예. 자, 뭐 했어? 핵심 내용을 만다고 요약한 것이다.
잠깐만. 우리 앞에서 밑줄 그어준 것이 다 뭐지? 각각의 단락이 뭐야? 다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핵심 내용을 요약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밑줄 친 부분이 결국 뭐가 되겠어?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밑줄 긋는 내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 지문 속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보세요. 6일 랭킹 사이클이 주목받게 된 배경. 이거 어디 나왔니? 자, 뭐가 됐습니까? 아까 기억나지? 그죠? 예. 어디 나와 있었어?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됐나요? 예. 그래서 대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더라. 왜? 이러한 것 때문에. 라는 거냐. 그죠? 예. 자, 그 다음에서 이제 두 번째. 그죠? 랭킹 사이클의 일반적인 작동 구조 원리. 어디에 있어? 랭킹 사이클의 작동 원리. 두 번째 단락이 제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6기 랭킹 사이클 작동 유체의 종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요. 6기 랭킹 사이클 작동 유체는 뭘 사용한다고 했지? 6기 혼합물이라는 걸 사용했지. 근데 6기 혼합물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은 설명한 적이 있니? 없네요. 그죠? 그럼 답 나왔네. 몇 번? 3번 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작동 유체로서 6기 혼합물을 사용한다라는 것만 제시되어 있었지. 6기 혼합물에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는지는 제시가 안 돼 있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3번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보세요. 6기 랭킹 사이클 장점돼 있나? 오케이. 5번에 달라 제시돼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6기 랭킹 사이클 상용화를 위한 연구 과제 어디 있었니? 6번에 달라. 그죠? 예. 에이, 이런 문제는, 그죠? 예. 그냥 거저먹는 문제야. 됐습니까? 예. 야, 받아라. 됐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냥 받아가지고 내 점수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야 돼.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위크를 바탕으로 해서, 자, 역시 가를 한다고요?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니? 예. 자, 위크를 바탕으로 말, 이거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죠, 그죠? 우리는 항상 모든 해답의 근거를 다 어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저건 당연한 거야. 그럼 이제 가가 뭔데요? 다시 이제 봐줘야 되겠지? 6일 랭킹 사이클이네. 에이, 이 글이 전부 뭐예요? 다 이게 6기 랭킹 사이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바꿔보자. 뭐가 되는 건데요? 그냥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가 되지?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로 돼버리잖아. 됐니? 오케이. 그럼 이제 보세요. 고온의 열 사이클에 비해서, 그죠? 예. 화석 연료 사용 절감에 뭐 할 수 있다? 잠깐만요. 화석 연료 사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자, 머릿속에 기억이 나진 않죠? 제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6기 랭킹 사이클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장점 몇 번에 단락이 있었지? 5번에 단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다시 찾아가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요소부터 보세요. 그죠? 신재생 에너지원의 이용, 페어리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온열 사이클과의 병합 운전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장점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시스템보다도 안정성이 높더라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지 1번 어때요? 고온의 열 사이클에 비해서 화석 연료 사용 절감에 뭐 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자, 또 보세요. 작동 유체는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체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 왜? 저 앞에서 우리가 또 봤지만, 그죠? 예. 물은 고온에서 탄다고요? 좋아. 그러나 중저온에서는 탄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유기 랭킹 사이클이라는 것은 물보다 낮은 온도, 다시 말하면 중저온에서, 맞습니까? 예. 기체로 상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이클의 순환이 반복될수록 작동 유체 온도는 계속해서, 잠깐만. 이상하죠? 사이클의 순환이 반복된다 해가지고 작동 유체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나? 일단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우리 항상 뭐 해줘야 돼? 근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근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잡아줄게요. 무슨 얘기냐? 저 앞에서 유기 랭킹 사이클의 작동 원리와, 그죠? 예. 미안합니다. 일반적인 랭킹 사이클의 작동 원리와 유기 랭킹 사이클의 작동 원리가 뭐하다 그래서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예. 그러면서 요거 잠깐만 볼게요. 무슨 얘기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요게 지금 작동 원리예요. 맞습니까? 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압축된 물은 열원과 증발기 사이에 열 교환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상변화를 해. 그래서 증발기 출구에서 증기가 터빈에서 팽창됨으로써 발생되는 팽창이 이런 기계적 에너지 변화인데,
그리고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 의해서 전력이 생산돼. 자, 이제 보세요. 터빈 출구에서 보세요. 과열 상태의 증기는 그죠? 예, 응축기에서 다시 응축되어서 뭐로 돌아간다고요? 액체 상태로 바뀐 후에 펌프에 의해서 압축되어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또 증발기로 유입되는 과정을 만들어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과열 상태의 증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액체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 열은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는 현상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의 작동 원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유기 랭킨 사이클도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의 작동 원리와 뭐라 그랬어?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유기 랭킨 사이클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됐니? 예.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으로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온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거. 됐니? 예.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해결 근거를 어디에서? 지문 속에서 찾아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온의 열 사이클과의 병합 사용은 시스템의 변환율을 또 뭔가 증대시킬 수 있다고 그랬으니 뭐가 되겠어요? 또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또 장점 부분이니까 어디 나와 있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기존의 고온 열 사이클과의 병합 운동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대로 나온 거잖아.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그죠?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또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에 저렴한 또 장점이 되겠죠. 그죠? 예. 그거 어디 있는데요? 하니까 또 요 있네요. 그죠? 유지 관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3번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보기는 자 태양 연못 발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자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태양 연못 발전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고 소개해 놨어. 됐습니까? 예. 자 보세요. 태양 연못 발전 시스템을 소개해 놨죠. 맞죠? 예. 맞나? 오케이. 그런데 우리 앞에 질문에서 태양 연못 발전 시스템이라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못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앞에서 뭐 설명했지? 유기 랭킨 시스템을 설명했잖아요. 됐나? 예. 그러면은 얘는 이 유기 랭킨 사이클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예. 관련이 있는 내용을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세요.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죠? 그럼 이제 태양연못 나왔잖아. 자, 다시 보세요. 보기 속에서 뭐 나왔지? 그림 나왔지?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고 나면 뭐 보인다 그랬어? 단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보니까 어때? A, 여론이라고 돼 있고, 그죠? B, 증발기라고 돼 있고, C, 터빈이라고 돼 있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나 다가 있고요. 그죠? 예. 가에 뭐가 존재한다고? 응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 여론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를 가지고 태양연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예. 다시요. 그림 갖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 그림을 제외하고 나면 뭐 남다 그래서 단어 남고 설명 남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어 잡아줬던 거고요. 이제 설명 내용 가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태양연못의 소금 농도에 변화를 주면 농도가 높은 소금물은 바닥면에 깔리게 되고, 그죠? 예. 그럼 수면에 가까운 쪽에 담수층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자, 농도가 높은 소금물은 어디 된다고요? 바닥면에 깔리게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면에 가까운 쪽에 만다고요? 담수층이 형성된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대류가 일어난다. 됐니? 예.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됐나요? 예. 중립층이, 만들어진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중립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수면 가까운 담수층에서 흡수하게 하면 태양 복사에서는 열전달을 통해서 연못 바닥면의 소금물층으로 이동하지만 소금물과 담수 사이의 농도 차이로 인해서 소금물층의 열은 담수층으로 이동하지 않고 저장되면서 일정한 온도까지 뭐 하게 된다고요? 상승하게 된다. 자, 미안합니다만은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뭐 해당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요게 이제 담수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자, 소금의 농도는 됐나요? 자, 어디가 높다고요? 여기가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이래 되겠죠? 요 사이에서는 대류가 일어났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대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죠?
자, 일어났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수면에 가까운 담수층에서 흡수하게 되면, 됐습니까? 자, 에너지 흡수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열 전달을 통해서 연못 바닥면의 소금물층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간다고요?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렇지만 소금물과 담수 사이의 농도 차이로 해서 소금물층의 열은 담층으로 이동하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어디에 자꾸 쌓이게 된다고요? 저 밑에 있는 층에 쌓이게 된다. 됐습니까? 예, 그 얘기가 되잖아요. 됐나? 오케이. 그래서 저장되면서 일정한 온도까지 뭐 하게 된다고요?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문제부터 갑니다. 보세요. 자, 가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가는 뭔데요? 봤더니만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예. 자, 가는 됐니? 예. 자, 과열된 작동 유체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하겠군. 자, 이제 보세요. 과열된 작동 유체의 온도를 만다고요?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 지금 뭐 있니? 응축기 들어가 있네. 됐니? 예.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랭키 사이클의 구성 요소에서 뭐가 응축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잡아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응축기 나오는 게 어디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자, 이제 여기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요거 잠깐 볼게요. 응축기 여기 있네. 자, 뭐라 그랬냐? 터빈 출구에서 과열 상태의 증기는, 그죠? 응축기에서 응축되어서 뭐 한다고요? 액체 상태로 바뀐 후에 펌프에 의해 압축되어서 다시 증발기로 된다고 유입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은 과열 상태의 증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춰지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은 방금 선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됐니? 예. 유체의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또 보세요. 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나는 작동 유체의 대류를 만다고요? 억제하여 됐습니까? 예. 다의 온도 상승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겠다. 어떻게 확인되는데? 자, 방금 전에 뭐라 그랬느냐? 지금 요 중간계층에서는 탄다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의 에너지는 어떤다고요? 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계속 열이 어떤다고요? 쌓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맞니?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나는 작동 유체 대류를 만다고요? 억제해가지고. 그죠? 예. 다의 온도 상승.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저 밑에 됐습니까? 소금물이 어떤다고요? 농도가 높은 이곳에. 그죠? 예. 열 온도가 어떤다고요? 쌓이게 만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렇다면 선지 2번 정도 맞네요. 자, 다음 선지 3번. 다의 온도를 보니 태양연못 발전 시스템은 유기 랭킹 사이클로 작동했고, 다의 온도 어디 나는데? 다 보세요. 몇 도 돼 있습니까? 100도씨 돼 있죠. 그죠? 예. 잠깐만. 앞에서 우리 숫자 체크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언제 체크했느냐? 요거 잠깐 볼게요. 70에서 400도씨 맞습니까? 예. 그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열의 온도가 중저온에 해당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뭘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뭘 사용한다? 유기혼합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한다. 이래놨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니까, 자, 짓고 나니까 숫자 보이잖아요. 100도씨. 맞습니까? 그러면은 100도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기 랭킨 사이클로 작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다음. A와 B 사이의 작동 유체화 됐습니까? 자, 이거 잠깐 볼게요. A하고 B 사이. 다시 한번 열원에서의 증발기 됐습니까? 예. 의 작동 유체화 됐니? B와 C 사이의 작동 유체에 됐나요? 그러면 B와 C 사이, 다시 한번 증발기에서 터빈 사이 맞습니까? 예. 그것의 작동 유체의 상이 일치하지는 않겠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잠깐만. 요것도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우리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상변화 하는 본 적 있죠. 됐니? 오케이. 잠깐만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선지 5번 잠깐 볼게요. C의 가정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C는 뭔데요? 했더니만은 터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터빈의 가정에서 시스템을 순환하는 작동 유체는 에너지 변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게 되겠군. 됐습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은 터빈에서 탄다고요?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느냐? 에너지 변환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에서 뭐라 그랬었지? 바로 뭘 한다고 그랬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난다라는 거야? 바로 터빈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이제 앞에 다시 원리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터빈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이때 작동 유체로는 물을 사용하는데 펌프에서 압축된 물은 열원과 증발기 사이의 열교환을 통해서 됐니? 다시 보세요. 자, 어디에서? 펌프에서 압축된 물은 열원과 증발기 사이에 됐나요? 예, 열교환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뭐 한다고요?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증발기 출구에서의 증기가 터빈에서 팽창됨으로써 발생되는 팽창일은 자, 뭐라 그랬니? 기계적 에너지로 만들었어요? 변환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디였습니까? 터빈에서 팽창됨으로써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터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니? 예.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 의해 전력이 생산되는데 터빈 출구에서의 과열 상태의 증기는 됐습니까? 예. 어디에서? 응축기에서 응축되어서 뭘로 바뀐다고요?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펌프의 up축에 앞서 다시 증발기로 유입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잠깐만. 됐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예. 자, 뭐라 그랬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열원에서 증발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터빈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은 증발기에서 터빈으로 가는 그 과정을 잠깐 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이래 되겠죠? 자, 증발기 응축기에서 응축된 액체 상태로 바뀐 후에 펌프에 의해 압축되어서 다시 증발기로 어떻게 한다고? 유입되는 과정이다. 그럼 고전해. 다시요. 펌프에서 압축된 물은 열원과 증발기 사이의 열교환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뭐 한다고요? 상변을 하게 된다. 됐니? 예. 다시요. 뭐라고 했어? 증발기 사이의 열교환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상변을 하고 그럼 증발기 출구에서의 증기가 터빈에서 팽창됨으로써 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니? 증기가 이래 되잖아요. 됐나? 그러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증기, 기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상변화를 통해서. 또 증발기에서 터빈으로 가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증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작동 유체의 상이 일치하지는 않겠고 아니라 일치하게 되죠. 뭐가 된다고요? 아하, 증기. 다시 말한다 그러면 기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선생님 잠깐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특정 부분을 가지고 A라고 제시해 놓고 맞나요? A를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 내용을 설명한 것은 적절한 것. 됐니? 예. 어차피 우리가 독서 지문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했었지?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얘기했었지. 그죠? 근데 제한된 부분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들어간다 그러면 출제자는 그냥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한번 비틀어 준다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꼬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래. 방금 전에 이 문제 같은 경우 뭐였어? 살짝 꼬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다 그러면은, 액체, 증기, 이런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만히 살펴보니까 상변화를 통해가지고 증기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어떤다고 증기가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의 의미를 어떤다고요?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기억에서 미음을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의 내용은 뭔데요? 봤더니만은, 고갈. 고갈이라는 건 뭐예요? 다 사용해서 마르고 없어지더라. 그게 고갈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은 뭔데요? 봤더니만은, 유입. 어떤 상태로 탄다고요? 들어오더라. 맞습니까? 그걸 유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극복하는 대환이라는 것은 어떤 대체되는 안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같더니만 선정. 다시 한다면 어떤 것을 해가지고 잘 가려서 뽑는다. 그걸 선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됐니? 예. 그럼 미음은 어디 있네요? 미비. 그럼 설비 능력이 미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직까지 갖추어 놓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안을 믿자. 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다고 갖추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돼. 그러면은 선택지 5번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예. 해일의 전조로 물살이 미비하게 흔들리고 있더라. 이상하죠? 됐습니까? 예. 됐나? 요때 미비라고 하는 것은 작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